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대차의 주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금 유가에 대한 폭등이 이어지면서 이 현대차가 지금 엄청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현대차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완성차의 업체에 있어서 모든 완성차 업체, 현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모든 완성차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현대차의 주가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불가피한 주가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이 현대차, 지금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가에 대한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이제 하메네이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지 그리고 이게 속도전으로 갈 것인지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유가에 대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금리도 오를 수도 있고 물가도 오를 것이고 환율도 오를 것이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지금 주가의 영향으로 봤을 때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뭐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LNG에 대한 부분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도세를 엄청난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고요. 환율 또한 역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전쟁 상황에 있어서 현대차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부 변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두 가지를 전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동차 같은 이제 고가 소비재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물류비에 대한 부분과 원자재의 비용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먼저 여기에 철강도 들어가야 하고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도 들어갈 거고요.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다양한 원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해상 운임 비용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물류비도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류 비용에 대한 상승은 곧바로 제조에 대한 원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조에 대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전 세계 여러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환율, 전쟁과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보통 이제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약세가 발생하고 달러가 비싸진다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환율에 대한 상승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글로벌 자동차의 시장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내연기관 중심에서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역시 전기차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 경쟁은 단기적인 전쟁 이슈만 두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이 거시 이벤트가 발생해도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 자체가 바로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경기라는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나올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물가에 대한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상승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소비에 대한 둔화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그죠? 자동차 시장에서 이 소비 둔화가 나타난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이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 자체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내는 거시에 대한 변수입니다. 거시 변수.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전쟁에 대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일 수는 있지만 현대차의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경쟁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에너지 시장과 그리고 금융 시장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대차는 환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변수도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가에 대한 상승과 아니면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전체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쟁이 단기적인 충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동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더 상승할 것인지 이 상승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적인 소비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과 현대차의 주가 흐름 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 하나만 보고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내는 지금 이 거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인 소비 측면,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이런 산업군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연장선으로 보자면 기름값이 올라가니 그쵸. 기존의 EV라든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저조했었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정책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소, 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걸 우리가 집밥 먹인다라고 하죠. 이 집밥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집밥을 먹이는 충전기 자체를 또 이번에 갈아치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밥을 먹이는 비용 자체가 거의 한 20% 에서 30%가 더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왜? 정책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에서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만한 돈을 줄 테니까 좀 더 안정적인 충전기를 제공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위험을 걸고 넘어지면서 지금 집밥 먹일 수 있는 충전기를 전부 다 싹 다 갈아치우겠다라는 겁니다. 갈아치우고 "너네들은 무조건 우리가 제공하는 충전기만 써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국민 청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빠르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소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전부 다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라는 고가 제품을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유지비라는 걸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죠. 유지비 중에 가장 큰 부분 이 자동차 값의 뭐 할부 금액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보험료라든지 뭐 주차 비용, 뭐 세차 비용 뭐 그리고 뭐 톨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중에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기름값. 이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지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지금 어 차지하고 있는 이 기름값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 더 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다시 한번 돌아나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26 년도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제가 또 PDF 파일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봤고요. 지금 보시면 돈의 흐름 구독자 전용 혜택으로 이 PDF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PDF 파일은 전부 다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2026년 시장 대예측 세력들의 매집 종목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유동성이 회복되어 있는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에 대한 하단 이탈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전력과 AI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체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 종목 한 종목에 전부 다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봤고요. 중요한 건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포트 구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좀 나눠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AI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우주항공과 방산, 전력에 대한 부분과 로봇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작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지금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에 배포했던 자료 3,3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고요. 8,000원 목표가 달성하면서 약 원금 대비 242.5% 이렇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작년에 포트 받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은 여기 지금 이 종목입니다. 세계 반도체 원천 기술,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디바이스 AI 재료에다 액추에이터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60%에서 90% 가까운 수익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런 식으로 바이오도 그렇고요. 우주항공도 그렇고 지금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로봇 관련주도 만들어 놨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 2574-5810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박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냥 문자로 답장만 드릴 겁니다. 하루 내로 보내드릴 거고 PDF 파일만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박교수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PDF 파일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분석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